법학 쪽에 전문 시험이 있어요. 엄청나게 수강생이 많은 그 중에서 제가 사실 제일 잘해서 눈에 띄는 학생이긴 했어요. 거길 가르치는 강사들이 너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기가 죽는다 라고 실제로 말을 들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기도 했고 학교에서도 잘하는 편이었고 했는데 이상하게 제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공부는 잘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제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데 타 요소, 예를 들어서 어떤 주변 사람이라든가 환경 상황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제가 자꾸 수험이 강제적으로 중단이 된다거나 제가 끌어내려지고 뭐 이런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좀 여러 번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몇 개만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학원에서 이제 굉장히 수험생이 많아요. 한 클래스 몇백 명이 다 들어가는 그런 건데 어쨌든 제가 공부를 가장 잘 하기 때문에 강사 교수들도 그 몇백 명 중에서 제 이름을 알고 보통 얼굴 모르거든요. 너무 많아서 애들이. 근데 제 이름이나 인상착의를 다 알고 수험생 남자애들도 갑자기 저한테 와서 너 공부 어떻게 하냐? 왜 이렇게 잘하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습실에서 제 자리 주변에 다 비어있는 상태였거든요. 비어있는 상태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 옆자리에 조금 짐 좀 놔야겠다. 왜냐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율학습 상태입니까 그게? 네, 자습실 도서관처럼. 네, 스탠디 책상 가져와서 해도 되겠다 이 생각으로 해서 가져와서 제가 했어요. 졸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원장이 들어와서 보고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장은 되게 막 노발대발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원장 학원 원장이에요? 네, 학원 원장. 네. 너무 화를 내고. 근데 그 화를 내도 그거에 어떻게 자기가 끌어내려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원장을 평소에 되게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제가 좋아하는데 막 폭언을 하는 걸 제가 갑자기 보니까 그 순간 너무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있고 나서 그 학원을 제가 환불하고 나왔어요. 사실상 그 시험은 그 학원밖에 없거든요. 너무 소수 그런 시험이라서 나와서 이제 혼자 하는데 또 혼자 하는 게 또 학원 다니는 거랑 또 다른 거죠. 이제 완전히 기가 꺾여서 중단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건 자기 선택하는 거잖아요. 잘 관두겠다는 건. 그러니까 관두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네, 왜냐면 전 제 꿈을 너무 사랑했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원장이 화를 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도 못 받았고. 어쨌든 아마 듣기 싫으실 텐데 말씀드릴까요? 그냥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안 들으실래요? 아니요, 그냥 하셔도. 네. 아 그래요? 네네. 자기는 걸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 조건이 맞아야 되고 저거 조건 맞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도서관의 룰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가 조금 자기 위주로 좀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자기한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이제 뭐 자기한테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아저씨니까 하는 그냥 객관적인 시선을 듣고 싶어서 온 게 좀 크잖아요. 그 주인이 원장이 자기 도서관 안에서 어떤 게 허용되고 어떤 게 허용 안 되는 거는 자기 재량이거든요. 자기 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자리가 없어서 놨다고 하겠지만 그 원장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허용해주면 저 언니는 놓네? 나도 놔야지. 그 다 놓거든요. 옆자리가 비어있어도 거기에 개인 물품을 놓는 건 허용하는 스터디 카페, 독서실, 학교원 원장은 잘 없죠. 이제 하나가 그게 있고 둘째는 그 사람이랑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뛰쳐서 나오는 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원장이랑 다툼이 있었지만 여기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나한테 아주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나는 남아있겠다. 원장이랑 관계는 원장이랑 관계고 다른 사람들 수업하는 거 심지어 그 원장이 하는 것도 난 이 사람 싫지만 이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은 나한테 유리함으로 난 받아들이겠다. 그거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스트레스를 나한테 푸는 게 아닌가. 전 그 부분에서 좀 그게 느껴져가지고 더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본인의 스트레스를 왜 수험생한테 풀지? 자기한테는 뭐가 있냐면은 남 탓이 있어요.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요. 네. 근데 이 도서관 사건 하나에서만 봤을 때는 객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만약에 그냥 자기한테 약간 직언을 한번 해보면 왜 도서관에 놓지 말라는데 놔? 놓지 말래잖아요. 그럴 땐 죄송합니다 하고 치우면 될 문제입니다. 거기서 맞대거리하고 싸울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건 싸우진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폭언 듣고만 있었거든요. 그 상황. 놓지 말라면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고 치우면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통 치우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갈등이 났단 말이에요. 갈등이 났어도 나는 여기서 하는 서비스를 난 구매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는 구매를 안 하고 자기의
감정이 상한 거를 이제 학원을 끊는 걸로 난 표현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죠. 여기에 누가 자기를 끌어내렸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승질에 못 이겨서 끌어내린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달리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누가 너 나오지 마. 너 나오면은 접근 금지 명령을 해서 넌 이 학원을 못 다니게 할 거야. 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랑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 가해자이지 않아요. 각자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판입니다. 여기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뉴욕 털기의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를 공격해서 석죽인다는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자기 성향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구나, 저 사람 착하다,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구나, 너무 고맙구나라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자기는. 그리고 어떨 땐 안 하면 저 새끼 왜 저래? 웃기는 놈 아니야? 아니 심리 상담이라는 게 편을 들어줘서 안정감을 줘야지 말이야. 뭐 하는 소리야? 라고 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이해로 가는 성향이 있어요. 두 가지 이해가 아닌 성향이 뭔데요? 지는 지 일 하는구나. 지는 지 일 하겠지. 학원 원장은 자기 학원을 관리를 하려고 그러겠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소리를 질렀는 건 사실인데요, 부당하게. 그럼 지가 뭔 일이 있었구나. 부부싸움을 했든지. 근데 그 스트레스를 남한테 솜씨고 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풀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왜 자기가 손해를 봐? 자기는 이거야.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손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서 말하면 학원 원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난 손해볼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시험을. 그 사람도 왜? 손해를 보기를 바랬어요. 왜냐면 제가 나옴으로써 데미지가 얼마나 갑니까? 한 사람 끊어봤자. 수험생이 이렇게 꽉 찬다며, 자기의 바라 속에서. 몇백 명이 같이 듣는다면서요. 거기서 한 명 빠진다고 무슨 데미지가 돼. 자기 혼자 골방에 있어서 너 데미지 입었지? 바보야. 헤헤 그러고 있는 거지. 아무런 데미지도 없습니다.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남 탓을 하면 애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도 잘하고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갖춰진 분이에요. 그러면 저분은 나름대로 길을 잘 찾아서 가시겠구나라고 제가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면은. 근데 제가 막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자기가 여기 나가면 아마 물가에 나온 애를가 나온 것처럼 저는 느껴요. 그거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남 탓이 있어요. 자기는 남 탓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자기는 좀 유연성이 부족한 거예요. 유연해져야 돼요. 저런 사람이 있어. 아이고 학원 선생님 오늘 좀 부부싸움 하셨나 보네. 아 미안합니다. 안 놓을게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까 제가 책 놔서 좀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안 그럴게요. 뭐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해? 자기한테 중요한 학원이라며. 거기서 잘한다고 선생님들한테 팀션까지 봐줬다며 왜 그걸 갖다 차버립니까? 원장이 그렇게 하면 아이 미안합니다 원장님. 아이 제가 안 놓을게요. 아이 이거 한 잔 드세요. 우리한테 준 것처럼 이거 얼마나 해? 500원 해요? 이거 한 잔 드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될 문제예요. 자기가 조문을 나갈 때 어떨 땐 나랑 뜻이 맞고 조건이 맞아서 나한테 웃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지만 어떨 땐 그날 기분이 나빴던 사람도 만날 것이고 자기랑 경쟁하는 사람도 만날 것이고 자기한테 호의를 갖고 있지만 말하는 거에 서툰 사람도 만날 것인데 저 사람들을 다 어떻게 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실까? 나는 불안하죠. 솔직히 저도 내가 나올 것까지는 없었는데 내가 왜 나왔을까 후회되기도 하고 요즘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텐데라는 생각도 근데 들고. 나는 거기다가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나올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이게 유연함입니다. 근데 난 자기한테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얹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유연해지는 건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 누굴 만나도 그래도 나한테 이득이니까 간다. 지가 부부싸움 했나 보네.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미안합니다. 이거 하나 드세요. 그럼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유연함이에요. 유연한 사람은 이득을 많이 봐요. 그럼 그만큼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나는 자기한테 유연함 플러스 알파를 가지라는 거야. 자기는 오히려 한 스텝 더 나가라는 거예요. 원장이 인상 쓰면서 악을 쓰면 이거 뭐야 지랄이야. 미친 거 아니야? 황 끓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어려움이 있나?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이 해놓은 세팅이 나한테 너무 잘 맞아서 내가 이 학원을 잘 다니고 있는데 요 정도 액션 갖다가 악을 쓰고 한다는 거는 이 사람 마음이 뭐가 있나? 왜 그러지? 내가 뭔진 모르고 물어볼 수는 없지만 사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2, 3일 있다가 좀 잦아들었을 때 원장님 좋은 학원 운영해 주셔서 제가 잘 다닙니다 하고 케이크를 하나 갖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면 그 원장이 뭐야 자기 그때 자리 놓은 사람이잖아 가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너무 소리 질러서 그때는 미안했어요라고 할 것 같습니까? 누가 지혜롭습니까? 자기는 유연함에서 멈추려고 하지 마세요. 한 스텝을 더 나가려고 하셔야 돼요. 자기는. 그러니까 유연함이라는 건 내가 데미지를 안 받는 게 유연함이죠. 유연한 사람은 뭐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럼 자기 데미지. 근데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그럼 얘가 터지잖아요. 근데 유연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유연함 플러스 알파인 사람은 이 주먹이 날라온 주먹을 하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네가 왜 주먹질을 하니? 네가 아프구나. 이렇게. 그 상황을 제가 조금 뒤늦게 알았는데 그 학원이 사실 그때는 수강생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장이 항상 그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었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악을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라친 건 맞아요. 그 예, 원장이 요만큼만 해야 되는데 훨씬 이상을 한 건 맞거든요. 그만큼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잘못된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네가 아프구나. 지금 불안정하구나 라고 보는 게 한 스텝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스텝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유연함에서 그치려고 하면 자기는 경직된 수준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스텝을 더 디디려고 해야 유연함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호구 아닙니까? 그래요. 꼭 이 얘기하면 그럼 호구잖아요. 내가 당했는데 내가 둘이 케이크를 사달라고요? 이런 게 어리석음이에요. 케이크까지 사다 줬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이득 보는 건 납니다. 원장이 그 다음부터 자기가 만약에 만에 하나 책 놓으면 어떡할 것 같아? 쟤는 놔도 돼 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학원을 끊지 않고 계속 다녀도 됩니다. 그리고 그 학원에 나갈 때 마음이 편합니다. 가장 이득 보는 사람은 원장이 아니에요. 가장 이득 보는 사람은 나예요. 나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못하겠어요. 호구 10번이라도 되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볼 수 있으면 자기는 좀 생각이 좀 트인 사람이고 그래도 그건 호구죠 라고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저희 엄마가 저 볼 때도 넌 항상 그게 걱정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고 사실 그때 제가 계속 했으면 그렇죠. 휴지가 없어가지고 H님이 그 사건을 이런 각도로 볼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각도가 새로운 각도가 딱 보였으면은 그거에서 이미 자기가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완전 피해자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라고만 해도 그게 자기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냥 오픈해서 플로어를 오픈해서 얘기하는 거? 예, 주시죠. 저도 깨달음을 많이 얻었어요. 유연해야 된다. 말씀하신 유연함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저도 좀 부족했구나.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회사에 대한 불만,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라는 반성이 많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플러스 알파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액션을 따라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내가 저 사람이 미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는 함정에 빠져요. 절대 편해지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 절대 예뻐지지 않아요. 미운 사람이 어떻게 예뻐집니까? 머리 굴린다고. 근데 내가 케이크를 사서 줄 때 그 사람이 놀라면서 웃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예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을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하신다면은 그건 내가 예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를 해야 마음이 따라옵니다. 미운 놈을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절대 못 하거든요. 플러스 알파는. 제가 이거를 알기 위해 돌아가나 봐요. 그래요. 그렇죠. 자기한테 큰 사건이었으니까 이제 그게 자기가 소화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럼 됐습니까? 그럼 이만 줄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면서요. 네네. 워홀도 갔다 오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때는 막 힘차게 나가잖아요. 몇 년 사이에 왜 제 심리가 좀 내려간 것 같아요.
일하면서 이 일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구나 했었는데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 상사분이 거기서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근로계약에 보장을 해주는 뭔가가 있었어요. 구두로.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 회사도 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말을 바꾸어버린 거죠.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냐 했는데 오르세를 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직장 상사이기도 했지만 되게 어른으로서 굉장히 좋은 영향도 끼쳐 그 주셨고 사건 난 이후 직장들에서 실망한 포인트는 뭐예요? 사람에 급여예요? 대한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을 또 만났고 이번에 사장님이 좀 거짓말을 시키더라고요. 외국 바이어들한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듯이 이렇게 뭐랄까 한국인은 뭐 하면 된다 이 정신이 있잖아요. 좀 작은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성과도 부풀리시고 음. 그걸 제가 이제 통역을 하다 보니까 제 입으로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이걸 나와가지고 또 이제 친척 찬스를 써가지고 사촌 형이 사업체를 하고 계신데 건설 현장에서 관리직 안전관리 근데 전 아무런 경력이 없이 제가 거기 현장에 혼자 있으니까 제가 중간에서 내가 여기 아바타로 있는 느낌이 들더 미국도 한번 갔다 왔고요 지인이 있어가지고 오라고 해서 막상 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준 것 같진 않고 뭔가 일단 그냥 분위기 봐라 이런 식으로 편하게 와봐라 해가지고 갔는데 저는 그렇게 편하게 가진 않았죠. 네, 진짜 생사가 걸렸습니다. 나는 심리 상담사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그냥 옆집 아저씨거든요. 민용님한테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그냥 드는 생각을 얘기를 할게요. 민용님은 너무 따지는 게 많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거 마음에 들어야 되고 저거 마음에 들고 그렇지 않으면 난 일 안 해. 그렇게 하지만 나 한국 안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미국 안 살아.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나는 아예 안 살아까지 가는 거야. 직장에서 갔을 때 그 사람 편드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구두 약속은 지켜줘야 돼요. 근데 민용님이 한번 나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 사람이 회사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리는데 갑자기 지가 마음이 바꾼 거라면 이 인간이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코로나가 돼가지고 이 급여가 안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돌아가면서 강제로 쉬어야 되는 상황까지 갔다며. 그거는 회사가 확실히 어려운 거거든요.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그리고 거기서 인간적인 배신을 느낄 수는 있는데 그게 다른 사례를 보면 모든 게 다 겹쳐요. 예를 들면은 이후 직장도 어떻게 되냐면 급여는 나름대로 괜찮은 수준이야. 근데 사람이 조금 이상하대. 근데 사람은 원래 이상해. 내 마음에 드는 합리적이고 훌륭한 사람은 없어. 보통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란 말이야. 근데 민용님은 나는 보통 사람 이상이랑 일하지 않으면 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거든 지금. 그 이후에 사장님이 막 공수표를 날렸다면서. 원래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나 영세 사업장일수록 더욱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게 직원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지라도 사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까지 통했던 자기 전략에 의해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민용님은 자기 기준으로 들이대버리는 거야. 왜 이렇게 안 하냐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잖아. 그럼 실망하는 거야. 미국에 오라고 그러는 사람도 어떻게 누구를 민용님을 미국에서 정착시켜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 사람 입장은 그거예요. 네가 미국을 싫어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미국에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국 좀 봐라. 좀 둘러봐라. 뭐 본격적으로 얘기 전에 둘러봐라.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초대해서 내가 미국을 소개시켜주겠다는 건 그 사람의 호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시간 내가지고 자기가 비용 들여가지고 막 보여주고 호의를 했는데 호의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호의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것도 보여주고 플러스로 직업도 얘기해줘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사람 이상한 애라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용님이 지금 심리 상태는 모든 사람이 다 이상해. 보통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다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새끼, 사업하는데 거짓말해서 부풀리는 새끼, 뭔가 급여는 괜찮은데 사람이 이상해. 미국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미국 얘기 안 해. 엄마도 가만히 있어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상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민용님이 너무 기대가 많아요. 민용님은 보통 사람 아니야? 보통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약속도 못 지키고 압박받으면 막 화내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미국 한번 봐라 이러고 있고 불러서 그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보면은 민용님한테 나름대로의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임에도 불구하고 민용님이 그렇게 판단하는 게 나는 적신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되게 잘 대해주는데도 원하는 스타일로 원하는 정도까지 안 하면 나는 완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나의 삶까지 간다는 거예요. 나의 삶도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잘 안 와. 에이씨 안 해버리지라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 남을 사람이 없어. 어떤 직장도 어떤 사람도 어떤 부모도 어떤 사촌도 어떤 지인도 그걸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떤 인생도 민호님이 인생을 제대로 살았으니까 그런 지인이 있는 거예요. 사촌이라도 사촌이라고 무조건 뽑아서 책임져야 안 앉혀요. 민호님이 나름대로 책임감도 있고 쟤는 인생이 제대로 사는 친구야 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지. 그리고 사람도 왜 민호님한테 그런 약속을 하겠어요. 민호님에 대한 평가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켜지진 못했다 하더라도 그럼 왜 문제냐.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적인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완벽한 보통 사람을 원한다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거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떤 인생일을 하려고? 뭐 대통령 하려고요? 뭐 우주 총통하려고 그래요?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묵을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집 사고 돈 없으면 새 들어 살고 돈 있으면 좋은 차 끌고 돈 없으면 나쁜 차 끌고 그렇게 하면서 살 거 아니겠냐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뭘 그렇게 기준을 높게 삼아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면서 살아요. 일어나 사나 그냥 사는 건데
이제 여름 지나고 이제 다음 달 제 생일이 다가오면은 이제 그만하자 이 생각을 매년 이제 한 게 지금 6년째인 거예요. 이번에 좀 다른 것 같다. 이번에 어떻게든 그냥 넘겨서 12월이 돼버리면은 2025년 11월까지는 못 버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럼 들어요. 2025년 여름에 가도 되고 자기 원할 때 가면 되지. 어차피 죽으면 다 안 잊어버려. 돼요. 1, 안 2년이지. 돼요. 기일과 생일이 다르면은 속상하잖아요. 두 번 생각날 거라. 민영님은 자기 죽는데도 기준을 잡고 있어. 죽는 것도 죽을 때까지도 그걸 맞춰서 죽지 거서 뭔가를 최소화해야 된대 부모님. 그 보입니까 자기 자신이? 죽을 때까지도 내가 원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야. 죽는데 뭔 상관이야. 그걸 좀 놔요. 사람 안 죽어도 오는데 거기서도 자기 뭔가를 맞추려고 그런다는 거야. 너무 이게 민영님 너무 타이트하다는 거야. 죽는 게 노는 거잖아. 죽는 거 모든 걸 놓는 게 죽는 거잖아. 근데 절대로 못 놓는 거야. 못 놓기 때문에 죽는다니까 민영님 지금. 못 놓기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 놓으면 웃으면서 사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이렇게 와서 죽고 병 걸려서 죽고 늙어 죽고 다 이래도 저래도 죽는데 어차피 죽을 거면 웃고 살지. 근데 죽는 것까지도 막 이렇게 해서 죽고 어떻게 어떤 방식이 돼야 된다고 뭔가를 최소화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민영님이 죽으려는 원인이 그거라는 거야. 죽을 때까지도 못 놓는다는 거야. 못 놓기 때문에 죽는다니까. 그걸 좀 놔. 20대 잘 나간 게 아주 그냥 잘 나가서 자산이 되는 게 아니고 너무 기준만 높아져 버렸어. 민영님. 차라리 20대 못 나간 게 나은 것 같아. 맞아요. 차라리 좀 이렇게 계단식으로 조금씩 그때보다 더 성장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니 뭘 성장하면 좋아. 아니 성장 안 하고 살면 어떤데. 아니 뭘 성장을 해. 자꾸 성장을 하고서 살라고. 성장해서 대통령 되려는 거야. 그 최종 목표가 뭔데. 나사 수장 되려고? 유엔 총통 되려고? 뭐 하려고 그래. 아니 내가 죽음까지 맞춰야 되는 극한에 자기를 밀어붙이는 게 뭘 향한 거냐고. 나는 모르겠다는 거야.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거죠. 그 알바만 하면서 살면 부끄러운 삶이야? 내가 내 한 몸 책임져야 돼. 남한테 신세 안 지고. 뭘 이렇게 부끄러워? 남이 뭘 이렇게 봐, 나를. 사람들이 민영님한테 관심 없어. 민영님이 뭘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뭐, 어디서, 뭐, 누가 그 관심 가져주는데. 부끄러워지 않은 사람. 뭐, 누구한테 부끄러운데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뭐, 혼자. 민영님 한번 놀래면은 말로는 안 되고, 민영님의 뭐, 배경이나 이런 거 다 가지고 그냥 쉴 때, 지금 요즘 쉬죠? 네. 가서 음식점 가서 설거지 해봐. 아니면 숯불갈비집 가서 숯불하는 장치하든지. 이런 적 있어요? 그럼 없습니다. 좀 싼 값에 하겠습니다. 그러고 해봐요. 알바 뭐 20살 때 조금 해보긴 했는데 그 이후로 알바 이력이 없고 뭐 회사만 계속 그러니까 다니고 폼나는 것만 그리고 했지. 그게 병이야 지금. 미영님은 그게 병이라고. 한번 야끼토리 집 갔다가 하루 만에 나왔어요. 왜? 내가 종일 이렇게 손 부러터가면서 설거지 해야 돼. 이러고 나왔어요. 진짜 노답이네. 민용님. 민용님은 자기가 나가서 좀 천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당해봐라 임마.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이게 말 아니고 그 야키토리 집 가서 설거지하고든지 아니면 숯불 장치하든지 하여튼 그 식당에서 제일 안 쳐주는 거 쉴 때 그냥 그거 좀 해봐요. 도움 될 것 같아. 왜냐면 민용님은 본인도 인정했다시피 지금 너무 높아. 모든 게. 기준도 높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준도 높고 내 인생이 풀려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기준도 높고 근데 뭘 위한 기준인지 스스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낮춰줘야 돼. 한번 씩씩하게 좀 일 좀 해보세요. 그럼 씩씩해져. 지금 내가 민용님한테 제일 안 보이는 건 씩씩함이거든. 아, 그래? 안면 몰수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내가 내 소개 딱 하고 난 계속 잘 대해주겠습니다. 그거 자산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씩씩하지 않아. 아 미국 갔더니 그래요? 아유 그러면 나 미국까지 여기서 묵게 해준 게 어디냐? 감사합니다. 그럼 온 김에 재밌게 구경하고 가자. 이게 안 돼. 아유 우리 사장님 거짓말 잘하네. 그럼 내가 거짓말 더 잘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여기 자산 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한번 씩씩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게 없어. 이거 잘못했는데 지금 무조건 일로 가. 근데 씩씩하게 가는 길도 있거든. 현장 책임자, 안전 책임자,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싸,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켜주네. 아싸, 개꿀. 그리고 이거 이용해서 회사 옮겨서 갈 때 내 책임자로 스펙으로 쌓아야지. 이런 게 없어. 씩씩함이 없어, 씩씩함이. 그러니까 민용님 씩씩하게 가야지. 그 씩씩함을 만드는 방법은 내가 좀 낮아져야 되거든요. 지금 낮아져야 씩씩함이 올라올 것 같아. 너무 부모님도 잘해줘. 20대에도 약간 잘 풀려. 폼나는 거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너무 내가 폼이 나면 씩씩함이 없어집니다. 언더독이 씩씩하거든요. 지금 뭐 일반적인 취업하는 거 말고 지금 저를 낮추는 게 먼저라는 말씀이죠. 왜냐면 자기가 죽을 생각이 드는 거 그죠. 민용님 상황에서 죽을 생각이 든다? 그리고 죽는 방식도 까지도 못 넣고 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낮춰야 됩니다. 민용님은 지금 취업이고 뭐고 생각하지 마세요. 취업이고 유엔이고 양보 있고 뭐 이런 거 가지 마세요. 내가 자아상을 못 낮추기 때문에 지금 민용님 죽게 생겼거든요. 자아상을 낮추는 게 먼저입니다. 바닥에서 한번 조금 굴러보세요. 그렇다고 민용님 가치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민용님 스펙은 그대로 있어요. 이력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가 잠깐 쉴 동안에 용돈 벌이를 나한테 도움되는 방식으로 해볼 뿐이에요. 내가 못 해본 거.
민용님은 맨날 폼 나는 것만 다 했더라고. 폼 안 나는 것만 해보세요. 민용님이 지금 넓어져야 될 때예요. 올라갈 때가 아니고 넓어져야 될 때. 사람 자체가 좀 넓어져야 될 때예요. 자꾸 좁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최대한 단거리로 시간 낭비했어. 미국 갔다가 괜히 했어. 이렇게 시간 낭비 줄이고 최대한 뾰족하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민용님 나이는 넓어져야 될 때예요. 세상에 이런 것도 있어. 나 그것도 해봤어. 나 가게에서 RI도 해봤어. 설거지도 해봤어. 나 그걸로 몇 달 먹고 살았잖아. 사람이 넓어집니다. 민용님한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사실 그때도 나도 자영업 할까 생각을 하고 또 막 저렇게 장사의 가. 신 막 책 읽고 지가 주인하겠다는 거 아니야. 절대 알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민용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살아왔던 게 8월에 죽어도 된다고. 8월 죽으면 어떡해. 아이고, 8월 죽으면 어떡해. 내년에 죽으면 어떡해. 아무 때 죽으면 어떻게 죽는 거야. 거기까지 그러고 있어. 와, 내가 그거 보고 진짜 혀를 내둘렀잖아. 내가 이제 지금 미팅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네네. 한 몇 주 있다가 이메일 보내볼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거지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또 조금 또 괜찮은 알바 이런 거 찾았을 것 같은데. 걱정은 그런데, 근데 이제 그거 가봐야 하는 거니까. 네, 예.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또 나중에 감사해요, 진짜. 이메일로 소식 전해주세요. 내가 뭐 보내기 전에도 내가 뭐 까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잊었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그러면 반가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굿밤 하쇼. 네. 예. 예.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그 발권 네네. 하는 데서 일하시는 것이고 이 업무가 밖에서 봤을 때는 사실 나빠 보이는 직무가 아니잖아요. 조금 이렇게 좀 좋아 보일 네네.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걸 들어갔는데 실상은 너무 달랐다 이거죠. 항상 사람판에 있는 느낌? 사람들이 짜증이 많군요. 네, 그냥 소리 지르는 거는 기본이에요. 상세하게 지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12월 22일 2시경에 A 카운터에서 직원이 사탕을 먹는 걸 봤다. 아니, 진짜 이게 진짜 어, 사랑이에요. 보여지는 게 워낙 중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뭐 꽤 입수가 되면은 누군지를 잡아요, 범인을. 사탕 먹은 놈 누구야? 이렇게. 네, 맞아요. 그 선배들이, 음. 그러니까 카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메인 자리에서 모든 걸 약간 컨트롤을 하는 그 사람이 제일 그 카운터에서 윗직급. 직급은 사실 동일해요, 저희랑. 다 사원이고 이런데, 짬밥스? 네, 짬밥 순으로 거기에 앉는단 말이에요. 항시 소리를 지르시고, 뭐 자그마한 실수로 아주 난리가 나고 하는데, 이제 본인들, 자기 친한 동기나 친한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은 다 덮고 넘어가고, 막 저나 제 동기나 그런 사람들이 실수를 했을 때는 너 경위서 써라. 그분들은 근무 연수나 연령대 대충 어떻게 돼요? 20대 중반부터 후반? 제이님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도 않네요. 살 뭐, 2살 차이. 그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저초 직장이고 파벌이 심하다. 여기서 이제 파벌이 약간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동네 아저씨에 불과하거든요. 제 말은 뭐 들어오는 것만 들으면 돼요. 네. 제이님은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약간 바람 앞에 등불 같아 보여요. 바람이 음, 세게 불면 저 사람은 다시 우울증으로 돌아갈 텐데 나의 운명이 바람 앞에 조그만 촛불을 갖다 내놓은 격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이님이 급한 마음에 이 직장에다가 사직서를 내셨지만은 마음속에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은 언제든지 나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무엇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이제 취업 원서를 아마 내실 때부터 이제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소화하는 게 중요한데 제이님이 힘든 이유는 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넣어놔도 스트레스가 조금 있을 거야라는 객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데드라인이 탁 정해져 있고 그게 안 되면 완전 이건 빵꾸잖아요. 네. 그리고 또 동년배 사람들끼리 약간 나이가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나면 그래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또래 사람들끼리만 있을 때는 오히려 안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군기가 세지고 막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어떡할 건데? 제이님이 수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회사는 요구사항이 무조건 많아요. 어느 회사를 가도 내 능력 바깥의 걸 요구합니다. 더 친절해라. 더 빨리 해라. 왜냐면 회사는 또 어떤 경쟁이 낑겨 있거든.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이님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저도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압박이 들어오건 간에 나는 내 능력 한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못하면 너 심할 썼어. 이거 못하면 너는 완전 최악이야. 정신 나갔어. 이렇게 하더라도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가진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니네 지금 가족 여기 인질로 잡고 있어. 100m 8초 안에 뛰어. 그럼 8초 안에 뛰어집니까? 나는 한다고 하겠지만은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 내에 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한계도 수용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요구하는 거에 내가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더 오래 일해야 돼. 더 웃어야 돼. 더 실수하면 안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데? 응? 요구를 하는 건 당신들 자유예요. 회사는 요구할 수 있고 상사는 이런저런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을 내가 막을 권리는 없잖아요. 말하지 마. 요구하지 마. 말할 권리가 있어요? 회사 왜요? 제가 고용계약 맺어서 제가 요구하는데요. 왜요? 라고 하겠죠.
그리고 상사는 왜 제가 이거 관리해야 되는데 직원 관리해야 되는데 이 정도 걸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 입을 막을 권리는 없어요. 그럼 제이님한테 있는 권리는 뭔데요? 나는 내 에너지와 한계 내에서 일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걸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요, 제가 하는 만큼 할게요.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바보지. 근데, 아,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떡하지? 이거 완전 불가능한데? 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 요거는 알겠어. 아이, 당신 요거 당연히 있지. 그럼 없겠어. 근데, 어떡하나. 나는 에너지랑 능력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야. 그래서 이거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떡할 건데? 잘 갈아 넣을 거야? 아니잖아요. 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소? 라는 수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나쁜 회사가 아니고 못된 인간이 아니고 못된 상사가 아니다. 당신 요구할 수 있어. 이거는 이거대로 수용해 주고요.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는 또 수용해야 돼요. 당신 요구는 당신 요구지만은 성실하게 할게요. 근데 그거 이 벗어난 요구는 내가 맞출 재간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그리고 직급에서 짬밥을 먹은 직원일수록 더 이렇게 일합니다. 아, 예, 음. 알겠습니다. 예,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는 아이고, 못하겠어. 그래도 나도 뭐 집에 애도 있고 내가 조절해서 할게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음. 이제 제이님은 이미 약간 순진하게 받아들이면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건 맞을 수가 없는데, 저렇게 말하네. 왜 저렇게 말하지? 이라고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또 그래도 나는 한계가 있는데 어떡하겠어. 나는 여기 하루만큼 하는 거지. 안 돼? 그럼 잘리겠지. 음. 그게 뭐, 그거 어때서 그래? 제이님은 만약에 여기서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맞아요. 소리치면 뭐, 소리치면 들으면 되지. 목소리 크네. 아,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목소리 크네. 근데 제이님은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나쁜 놈들. 말도 안 돼, 이건. 그것도 수용을 안 해. 그리고 내가 한계가 있는 것도 수용을 안 해. 막 무조건 맞추려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수준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수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뭔가 책 잡히고 싶지도 않고 시킨 일 진짜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서 최선을 한번 다해본다. 내가 스트레스 수준을 높여가면서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본다. 그게 어떻게 나쁩니까? 좋죠. 근데 이제 한번 겪어보셨으니까, 아, 회사의 요구라는 거는, 상사의 요구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느 조직이든. 근데 그거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대처 방식이 필요하잖아요. 내 능력의 한계도 수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편합니다. 예, 예 하세요.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예, 예 하세요. 근데 가능한 한계 내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제이님이 만약에 그 수용이 안 일어난 상태로 지금 다음 직장 갈 때 어떡하지? 벌써 이거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불안이.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직장 거치고 세 번째 직장 거치면은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해요, 다시. 스트레스 수준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20대 후반 가면 뭔 얘기하는지 압니까? 나 외국 갈래요, 그럽니다. 어딘가에는 이게 해결되는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속에서 쳇바퀴를 돌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깨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수용하는 거예요. 응, 회사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위에 직원들은 만약에 내가 관리가 받는 입장이지만 본인이 네. 만약에 90까지 200명 수석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들 어떡하지 이거? 그럼 무조건 조직이 돼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런 그거 수용해 주세요. 괜찮아.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내 입장이 또 있어. 나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서 성실하게 당연히 해야죠. 직원인데 성실하게 하겠지만 어느 이상 할 수는 없지. 나도 사람인데. 이 두 가지 수용을 하면 그 어느 직장 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직장인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직장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제이님 같은 네. 경우는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제이님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압박하고 그랬던 분들이 불과 제이님보다 한두 살 많은 사람들. 불과 제이님보다 네. 1, 2년 더 일한 사람들이에요. 막 5년, 10년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같지 않아서 이렇게 됩니다. 야, 너나 나나, 씨. 야, 너 들어온 지 나보다 한 살 많은 게 저거,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걸 반대편은 뭐냐면, 제이님이 거기 1년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실수해도 봐주고, 아름아름으로 넘어가는 사이가 되는구나. 그만큼 벽이 없구나. 어떤 데는 만약에 10년 차가 돼야지 만약에 봐주고, 그런 데가 있으면 숨 막히잖아요. 근데 내가 수용하는 태도가 있으면 괜찮아요. 야, 얼마든지 요구하십시오. 얼마든지 압박하라 이거야. 나는 내 가능한 한계 내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얼마든지 압박하세요. 그럼 10년이고 20년이고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깨달음이 없을 때에도 1, 2년 차이가 나는데 저래? 어, 여기 되게 쉽구나. 금방금방 올라가는 자리구나, 여기는. 그러니까 이 만약에 두 개를 다 갖고 있으면 회사를 수용하고 나를 수용하는 이 태도 하나랑 1, 2년밖에 안 되네. 이런 자각이 내 안에 있으면은 똑같은 직장에 들어오고 똑같은 위치에서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없진 않아요. 없는 건 없어요. 모든 직장은 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합니다. 근데 훨씬 내가 그만둘 정도의 스트레스는 받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약 음. 먹어야 될 정도의 스트레스까지는 안 가요.
진짜 다음 직장 갈 때는 꼭 오늘 나눴던 얘기를 꼭 마음에 새기고 항상 근데 뉴욕 target님 영상을 보면은 너무 다 맞는 말씀이고 한데 적용이 안 제가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되나. 되게 다른 사람의 상황에서 얘기해 주는 게, 뭔가 다른 거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라고 탁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각자가 처한 사람은 엄청나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이님이 생각하신 게,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그렇게 좋은 직장은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직장, 안 좋은 직장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면 누가 한 번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냥 편의점 알바나 되게 오래 알바만 하시는 살고 있는 인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봤을 때는 부럽다라고 돼요. 나도 저런 데서 일하고 싶다. 근데 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빚이 있어서 당장이라도 갚아야 돼. 그럼 알바짜리만 해도 하나님입니다. 150 나오는 알바짜리만 있어도 너무너무 좋은 상태고, 좋은 직장, 안 좋은 직장이라는 건 잘 없어요. 그냥 뭔가 인생의 답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답 없어요. 답 없어요. 제이님의 성향이라는 게 딱 있고, 여기 맞는 직업들이 있어서 가장 맞는 직업을 만약에 선택하면은 나는 진짜 하루하루 행복할 텐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환상이에요. 미신이에요. 내가 드림잡이라고 딱 잡은 직장의 바로 옆자리에 개 같은 인간이 하나 있어서 하루하루 한다? 그러면 가장 나쁜 직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안 좋은 직장으로 생각했는데 옆자리에 되게 괜찮은 멘토가 있고 괜찮은 분이 계셔. 그럼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되게 맞는 직장과 직업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잘 없어요. 그 상황에 맞게 자기가 갈 뿐입니다. 그래서 뭐 클리셰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그게 무슨 불도저처럼 내가 가는 길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용해주고, 회사를 수용해주고, 직장 상사를 수용해주고, 그 대신 또 나의 한계도 수용해주면은 그 어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 많이 주는 데 가세요. 그래서 음. 멘탈을 잡자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놓으세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 회사는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나도 멘탈을 잡아서 더 열심히 하자. 내 기준 그러지 마시고요. 하는 만큼 할게. 진짜 감사해요.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집안이 좀 유복한 편이셨고, 네. 그리고 아이비리그에서 프로 하셨습니까? 네네. 운이 좋게 그렇게 가게 된 케이스였어요. 석사는 미국에서 하셨었던 건가요? 박사를 한국에서 하셨잖아요. 석사가 끝날 무렵에 박사를 미국에서 할까 말까 부모님께서 조금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게 좋겠다. 네, 박사만 한국에서 하게 되고, 요즘에 강사 생활은 어떠세요? 한국의 시간 강사 생활이라는 게 빡세잖아요. 보수 대우도 안 좋고. 네, 보수 대우는 당연히 안 좋고요. 근데 뭐 일 자체는 아예 안 맞는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무지했던 것 같아요. 국책연구원 이런 부분들이 다 지방에 내려갔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선배들도 거의 다 그런 세종이라든지 조금 더 지방에 내려가서 살고 음. 계시는 선배들이 대부분이고 선배들이 저한테 줬던 조언은 너무 한국 안에만 보지 말고 아시아 전체를 조금 보든지 뭐 벤처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그래도 아이고, 뭐 해봐야겠다는 한국에서 생각은 갖고 지방도 안 있어요. 가시는데 거기 가겠어요? 근데 만약에 지방 아니면 그걸 택해야 된다면 그거를 택할 것 같기는 해요. 국책연구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저가 느끼기엔 좀 군대 같은? 좀 이렇게 음. 되게 위아래가 되게 정확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한국적인 문화, 한국에서 사시는데 한국적인 문화가 어딜 가면 도망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일하시는데도 강사도 교수 사회도 엄청 위기적이고, 사기업 가도 뭐 사기업 뭐 거기도 똑같아요, 분위기. 제가 그래도 저의 좀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은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음. 그냥 제 장점이 하나라도 제가 살릴 수 없는? 결국은 보고서 다 이제 한국어로 쓰고 과거의 내 영광이 나를 리미트하면 안 되거든요. 과거에 내가 잘했던 나의 학벌이랄지 배경, 부모님이 안정적이시고, 아니면 내 스킬, 영어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뭔가를 하기가 쉽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부채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자유롭게 들리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가지신 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시간 강사 하다가 치킨 배달해야 돼요. 그야말로 제가 아는 분들, 왜 부모님이 당장 수입이 없으시고 근데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강사 아무리 뛰어도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관두고 다른 거 학원 강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LC님은 그게 다 있는데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무슨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서 만나는 국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30대 미혼은 절대 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음. 하시거든요. 이게 특히 여성. 그분도 서울에 이제 아내랑 아이들이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어때? 추천하고 좋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냥 제가 그런 걸 이제 네. 근데 욕심인 거죠.
제가 어디까지 생각을 쓰냐면 그냥 그러니까 지방을 내려가서 지원관을 가던 아니면 서울 어딘가에서 영어 선생님이 되던 만약에 내 보수가 똑같다면 그냥 후자를 택할까? 라는 생각도 음, 몇 번 했었어요. 이제 그런 음, 선배들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네. 그분들은 이제 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 수입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긴 하지만 저는 꼭 그게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음, 저는 좀 약간 뭐 굳이 박사여도 뭐 박사라는 소리 듣고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생각이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까지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음, 이제까지 뭐 한 거지라는 생각 때문에 박사 지방을 때문에. 또 이제 옵션으로 음. 두는 거죠.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는 게요. 자기가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영어 강사까지 하겠다 그러면 박사를 했지만은 박사를 내세워서 막 내가 박사님 소리 듣지 않겠다는 각오까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해외를 나가겠다는 거는 나 부모님이랑 지금 떨어져도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되게 자유로우신 상태 같아요. 옵션도 많고 어딜 가도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할 게 없고 나 지금 가서 영어 강사 해야 돼. 돈 없고 나는 생계 때문에 애 처자식도 딸렸고 그래서 해야 돼. 고민이 없거든요, 오히려. 번뇌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뭐, 이거밖에 길이 없는데 어떡하겠나.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오히려 저 사람은 참 안 됐네. 아이고, 배경이 좀 그래가지고 박사 하시고 저거. 근데 그 사람은 번뇌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일하고 하면서, 또 살아보니까 박사하고 영어 강사 무슨 꼴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또 번뇌가 없고 돈 벌리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유도가 높아요, 내가.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돼. 그럼 번뇌가 깊어지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는 게 있거든요. 완전 난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근데 지금 엘씨님은 지금 상태는 뭐냐면은 어디를 가도 안 행복하다고. 그게 문제라. 음, 외국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모님 생각납니다. 그리고 미국 박사 할 걸 생각납니다. 국책 연구기관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서울 생각납니다. 영화관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박사 왜 했지? 10년 생각납니다. 어딜 가도 지금 엘씨님 어딜 가도 안 돼. 마음이. 그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정리하는데요? 나는 별로 모르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어. 그러면 그 몫은 엘씨님 몫인 것 같아요. 이걸로 갔을 때 장점, 단점. 여기로 가서 장점, 단점. 지금 그 마인드셋으로는 어디를 가도 후회합니다. 이게 내 길이야. 라고 탁 하고 가면은 태도가 좋아져요. 옵티마이즈에서 조금 손해보겠지. 그래도 태도가 좋아지거든요. 그럼 나 여기서 할게. 여기서 승부 볼게. 그러고 딱 가면은 거기서 일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계속 옆에 곁눈질하면서 있고 3년을 일할 때 한 사람은 이게 내 길이야. 난 지금 생계 때문에 여기밖에 없어. 태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때 만약에 나중에 정규직으로 바뀌는 때도 당연히 그런 게 그러니까 태도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 행복을 위해서도 퍼포먼스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도 내 태도가 좋아져야 돼요. 내 태도라는 거는 옵티마이즈 하려고 그러면 태도가 약간 나빠지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제가 지금 말하고자 싶었던 거는 벨시님은 조건이 좋아서 옵션이 많거든요. 그 영어학원에 가서 일한 선배보다. 근데 행복도가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옵션이 많은데 그럼 장점이 되잖아. 근데 계속 한다는 거지. 왜 태도가 나빠지니까. 결국 약간 좀 배가 불러가지고 결정을 못하는구나라고 제가 저 자신한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로 가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싶은 지금 그거예요. 벨시님은 사과도 먹고 싶은데 단백질도 먹고 싶고 단백질도 먹고 싶은데 또 탄수화물도 먹고 싶고 다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거의 단점은 결정하기가 어려워요가 아니에요. 그 어느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내려놔야 돼. 서울을 내려놓든지 폼나는 박사를 내려놓든지 부모님이랑 붙어서 한국 사는 거를 내려놓든지 뭔가 하나를 내가 내려놔야 정리를 해야 그래야지 이제 그 길로 갔을 때 행복하게 삽니다. 지금 상태로 가서는 계속 번민이 계속 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금까지 계속 질질 끌거든요. 결정 못하고. 그러다가 내가 나를 forced decision을 하는 상황까지 나를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갈게. 뭐 인생 뭐 있냐. 이렇게 했으면 옵션이 오히려 많았을 텐데. 이제 이렇게 계속 살잖아요. 그 3년 살고 4년 살고 5년 살고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나를 force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게 엘씨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실까? 그건 모르겠어요. 집안에 돈이 많은 거는 그런 거로부터 되게 큰 보호망이에요. 내가 강제된 결정을 하게 하는 거에 대한 방어망이 되게 강력한 방어망이 돈이거든요. 왜냐면 보통은 다 생계 때문에 이제 그냥 가버리는 게 많거든요. 근데 엘씨님은 그거보다 거대한 방어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 그럼 지금 같은 상태가 10년을 가도 20년을 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돈이 많았던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쁜 게 됩니다.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좋다고 생각했던 게 나한테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 목을 조르고 있었던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 자원을 준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잘못이지. 사과도 먹고 오렌지도 먹고 둘 다 먹겠다는 내 욕심의 탓이지. 남의 탓이 음. 아니에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겠다라는 게 확실히 인식이 됐어요.
A를 가면 B, C가 생각이 나고 B를 가면 A, C가 생각이 나고 C를 가면 A, B를 생각하는 내 자신 미래의 제가 그려지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더 확고한 마인드를 세팅을 하고 아니야. 자체가 저한테 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꼬리 잡아서 네. 미안하지만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는 게 아니고요. 에이, 그래. 음, 그래. 난 이걸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에휴, 서울이 뭐 이렇게 대단하냐. 뭐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엄청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서울에 있는 게 이게 나한테 그냥 내가 출퇴근할 때 펼쳐지는 나한테 풍경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지금 나는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결정했어 이건 아닙니다. 결정했어라는 건 음, 욕심이 더 나는 거예요. 예, 근데 네네. 그래 내가 박사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내가 그래서 거기서 배웠으면 됐지. 배워서 지식 갖고 논문도 써봤고 아니면 미국을 가서 어머니 괜찮으죠. 우리 부모님은 재정적으로 안정되셔서 어떻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기들 막을 힘이 있어서 내가 막 돌보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건 다 내려놓는 겁니다. 뭔가 결심이 아니고 내가 뭘 포기할지를 내려놔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을 또 한번 계기가 생각해 되는 것 보세요. 같아서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해외에서 일하시는데 3개월 나가고 3개월 쉬고 이런 식으로 일하고 계신 동안에 아내분이 애를 혼자 키우고 애가 또 느려지니까 마음고생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바닥이 됐어요. 악순환이 돌아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접 해보니까 진짜 체력이 많이 들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 아내랑? 그러니까 제가 기대가 있는 거죠. 제가 있는 동안 이렇게 제가 다 해줄 때 이제 아내가 체력도 키우고 해서 제가 없을 때도 혼자 좀 버틸 수 있는 정도로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쏘아대듯이 이제 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맨날 지쳐있고 여기 퍼져있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이 나오게 된 거죠. 한 번. 예, 참다가 이제 감기가 걸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프니까 당연히 제가 다 챙겨주고 하는데 이제 그게 기간이 막 일주일 넘고 이러니까 제 속에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게 체력이 없으니까 면역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평소에 좀 생각 습관 잘 했으면 내가 말한 대로 좀 해서 그걸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갑자기 강하게 확 올라와서 이제 그날 제가 이제 사실 아픈 아내한테 그러니까 좀 그렇게 말했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완전히 올인해서 봐주고 있을 때 그때 운동도 하고 체력도 키우고 해라. 예, 그죠. 지금 얘기를 제가 쭉 들어봤는데 애가 발달 지연이 있으니까 엄마는 지치고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엄마는 또 그런 생각을 아마 자기 하는 거에 몇 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일종의 독박 육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디님이 그 3개월 왔다 가서 3개월 하더라도 그 시기는 완전히 혼자서 잘 걷지도 못한 애를 키우는 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깎여 나갈 거예요, 심리적으로. 네. 근데 이제 디님이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제 그거를 알기 때문에 와서 이거를 하시고 계셔서 잘 하고 계시고요. 근데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이제 자기 안에 욕심이 있어요. 내가 이걸 와서 하잖아 지금. 그러면 그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때 아내가 내가 지금 자유시간이 났구나 남편 때문에 그럼 가서 데드리프트도 하고 근육 운동 위주로 그렇게 딱 해서 3개월 하면은 더 이상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퍼지지도 않을 것이고 감정적으로도 무드도 이렇게 올라갈 것인데 네, 그 제가 정확히 말하는 맞아요. 그게 이제 자기가 머리를 굴리는 건데 그거 뒤에 있는 자기 욕심이 있는 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이 편하고 싶어. 아, 그러니까 내가 3개월 나가실 동안에도 신경을 탁 끌 수 있도록 아내가 되게 튼튼하고 되게 자가 발전이 되는 사람이 아무런 걱정이 안 되고 싶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이 뒷님은 아내를 위하기 때문에 잘 돌아가길 원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일 수도 있거든. 내가 신경 안 쓰게 해줘. 그게 뭐냐면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랑 살면 그 옆 사람은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아, 근데 뒷님이 그걸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내가 한번 그거랑 똑같은 거를 내가 아내 입장에서 그거를 뒷님한테 한번 해볼까? 아, 예. 자기 이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야? 지금 생각할 때 자기가 이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야? 이거 더 업그레이드 되는 길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쉴 때 학원도 나가고 영화관도 나가고 어디서 길이 몰릴지 몰라. 사람들 되게 만나고 만나고 다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자기 지금 3개월 일했다고 퍼지는 거잖아 라고 내가 말을 할 수도 있어. 아,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에요. 그 3개월 지나면 3개월 쉬고 싶어요. 그리고 쉴 때도 그때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올 때 와서 체력을 보충하고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보통 그런 사람은 어떤데요? 독박 육아하다가 남편이 와서 하면은 늘어주고 싶은 게 보통 사람이에요. 아 이제 좀 살겠네. 숨통 좀 트이네 라고 하고 싶은 게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욕심을 부리면 되게 답답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답답해 보여요. 저 인간은 그러니까 장모님이 기를 때부터 애를 조금 독립성 있게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근데 그거를 나한테 들이대면 내가 숨이 막혀요. 난 수용 못하겠다는 거. 더 가능성이 있는데 왜 놔두냐. D님이 지금 아내한테 하고 있는 게 수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내의 상태예요. 아이의 상태도 수용해야 돼요. 발달이라는 거는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지금 약 먹고 낫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인한테도 똑같아요.
너 내가 나가 있을 동안에 당연히 깎여 나가겠지. 나가 있을 때 쉬어. 뭐라 하려 그래. 운동하지 마. 그냥 누워서 텔레비 봐. 핸드폰 봐. 나 나가면 또 네가 어떡하겠냐. 이럴 때 아내가 살아나요. 이렇게 해야 아내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D님이 해야 될 거는 어차피 자기가 마음을 크게 냈잖아요. 지금 내가 네. 온 김에 애도 데리고 다니고 많이 하자. 그럼 큰 마음을 냈잖아. 근데 그거에 자기 투자한 만큼 리턴을 못 받는다니까. 그걸 자꾸 거둬들으려 그러면은 아예 놔버려요. 야, 뭘 운동을 해 네가. 나왔을 때 쉬어. 쉬고 스마트폰 봐. 먹고 싶은 것 좀 먹고 해. 네. 뭘 하려 그래. 나 나가면 또 네가 고생할 거 아니냐. 괜찮아. 놀아. 이렇게 해버려.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 못하는 게 그러면 내가 갔을 때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체력으로. 그렇죠. 근데 그걸 이걸로 돼?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마요. 자기가 아내를 트랜스폼 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네. 자기를 트랜스폼 할 수 없듯이 모임에 나가고 영화관 다니게 만들 수 없듯이 자기가 아내를 헬스장 가고 생각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게 자기 아내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수용이라는 거는 이 상황을 수용하라는 걸 넘어서 이 사람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건 괜찮아요. 누구나 한계를 갖고 살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지금 아내가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라고 있다니까. 아내가 자기한테 똑같이 할 수 있어. 자기 한계를 뛰어넘으라 이거야. 새로운 네. 직업도 사람 기업하는 분들 만나보고 한번 자기 이력서도 돌려보고 나가서 네. 끝이 없다는 거지. 근데 그걸 들이대면 숨이 막힌다는 거야. 그게 바뀌겠습니까? 그 자기는 이게 지금 아이를 발달시키고 싶고 엄마가 딱딱해서 엄마 자기 집안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고 훌륭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인풋을 하고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자기는 애도 발달도 늦고 애의 발달을 늦는 데미지 플러스 부부관계가 데미지를 맞는 플러스 알파로 자기가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애가 느린 고통만 받으면 돼. 근데 거기에 자기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나갔을 때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 때문에 애도 아프고 부부관계까지 흔들할 수 있는 지금 길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려면 자기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응? 내가 가면 이거 안 보이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그건 부인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돼? 그러면 자기가 다음에 왔을 때 그냥 풍비박산 나서 아마 자기가 직업을 바꿔야 되는 상황으로 가겠지. 근데 그거는 자기가 그때 아내를 놔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아내한테 잔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잔소리를 했으면 내가 직업을 안 바꿔도 됐을 텐데 근데 아내한테 그때 잔소리를 안 하는 바람에 아내가 운동을 안 해서 내가 직업을 바꿔야 되는 상황까지 왔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자기랑 아내가 가진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자기가 그 생각 갖고 있으면 직업을 간다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다니까 또. 그럼 진짜 애 발달도 잃고 부부 관계도 잃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지금. 근데 그때 그렇게 되더라도 야 내가 3개월 동안 나가고 3개월 동안 들어와 있어서 내가 하는 대로 했는데 그게 안 됐구나 네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하는 일이 집중이 그렇다 보니까 내가 너를 돌보지 못했구나. 네가 독방중에 지쳤구나. 미안하다. 라고 마음이 돼야 돼. 그러면 애 발달만 잃습니다. 부부관계는 안 이뤄요. 그렇게 되면.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해는 됐는데. 그 제가 이게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바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욕심을 그냥 내려놓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인 거네요. 그 안에 있는 자기 이기심을 생각해요. 내가 조금 더 따끔하게 얘기하면은 자기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잖아. 나갔을 때 네. 걱정되고 그러잖아. 지금 애가 어떻게 됐을지. 근데 부인이 팍팍 돌아가 버리면은 얼마나 편해. 근데 이 세상에 누가 그럽니까? 그게 제 보통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부인 기준이 낮은 게 아니야. 자기도 기준이 낮아. 그거를 내가 만약에 무슨 내가 장인어른이나 돼가지고 자기를 쪼면은 자기 숨 막혀. 자기 3개월 빡세게 일하고 왔더니 장인어른이 그건 월급 갖고 온 건 안 했고 근데 그래도 발전해야 될 거 아닌가 자네. 지금 이래가지고 되겠나 앞으로 더 하게 라고 했을 때 3개월 일하고 온 나가 부정당하는구나 느낌이 들어. 근데 아내는 3개월 빡세게 혼자 육아하고 왔는데 아플 때 더 건강을 챙기시라고 그러는구나. 숨 막힙니다. 예시를 말씀해 주니까 와닿네요. 근데 만약에 장인어른이 네. 3개월 일하고 왔는데 너무 수고했어. 뭘 3개월 동안 뭘 하려고 그래. 집에서 쉬어. 괜찮아. 학원을 왜 다녀. 자기 정도면 충분해. 쉬어. 집에서 쉬어. 그러면 자기는 이제 받아지는 느낌이 나죠. 내가 그래도 3개월 빡세게 일하고 왔는데 우리 가족이 이걸 알아주는구나. 그러면서 자부심도 들고 힘도 나요. 근데 형이 일하자마자 온 도착한 날 그래서 내일은 어디 나갈 건가? 자네. 앞으로 이거 어떻게 챙길 건가 그러잖아요. 힘이 쭉 빠집니다. 그럴 때 자기가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야 헬스장 보면 헬스장이야. 핸드폰 보고 누워있어. 테레비 봐. 놀아. 그렇게 해버리라는 거야. 3개월 있다 나는 가니까 나 있을 동안이나 재미 봐라. 그러면 갔을 때 자가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건 자기 욕심이고
그건 그 상황 가봐야 압니다. 그 장인어른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자기한테. 그래도 이대로 놔두면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라고. 그래서 나는 전소리 해야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라니까. 자기 마음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 사위가. 내가 그래도 세상을 더 많이 살았는데 우리 사위가 이쪽으로 가면은 더 좋은 길이 있을 텐데 내가 차로 내가 말하는 사위가 못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 마음이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대로 가면 애를 어떻게 합니까? 저 체력으로. 그래서 그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장인어른도 나도 그럼 그 말을 할게요. 라고 되는 거야. 그러면 서로 목 조르고 사는 거예요. 서로 목 조르고. 죽어라 그러고 산다니까. 그게 아니야. 야 놀아. 신경 쓰지 마. 나 가면은 또 거기서 맞게 해. 네가 정 힘들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해볼게. 근데 그건 그때가 생각하고 지금은 내가 있으니까 놀아. 그때 힘이 나. 예. 제가 이렇게 한계를 넘어서 쪼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쪼고 있죠. 더 그리고 힘들. 자기는 벌써 그렇게 됐을 거야. 감기가 일주일째 얘기를 했지만 3일째부터 언제나 안 나니까 이거 빡세네. 맞아요. 4일째 이거 아직도 뭐 차도가 없네. 아직도 누워있네. 5일째 아픈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가 아파봐. 근데 거기서 날짜 세고 있어봐. 숨 막히지. 내가 이 사람이랑 왜 사냐. 혼자 살자. 자기는 성격도 좋은 분이 성격도 좋은 아내 만나서 왜 서로 목 조르고 살아. 왜. 뭔 욕심을 부리길래. 힘들면 그때 가서 그 상황에 맞게 하면 되지. 왜 목 조르고 살아. 왜. 힘들다가 남편이 나타나면 숨통이 튀어야지. 네. 근데 하다가 남편이 오면 오죽 잔소리를 하고 자기 해주긴 해주는데 그럼 되겠어. 자기도 배 나가 있을 때는 오히려 편하고 집에 오면은 막 장인어른이 와서 막 쫓아다니면서 왜 쉬냐고 그러면은 차라리 저 나가 있는 게 낫다. 그게 서로 목 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네요. 네. 생산성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계 많은 사람끼리 모여서 한계 보듬어 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벽하면 왜 결혼합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결혼해. 서로 부족하니까 좀 채워주자 그러고 집안에서나 좀 채워주자 그러고 같이 사는 거지. 자기는 좋은 분이야. 근데 지금 자기가 편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하고 걱정이 많아요. 그 위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한다면 놔둬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뭔가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행동이랑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건데 오히려 그게 반대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가 그런 말을 저한테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는 그거를 전혀 이제 이해를 못했죠. 이제 좀 이해가 됐네요. 더 약간 이런 식으로 개선점을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요즘 영상 올린 거 안 봤어. 최저급병 하지 말라고요. 최저급병 하면은 서로 좋자고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목 조르면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애한테도 그런다는 거야. 내가 지금 애 얘기 미리 하는 거야. 자기가 그런 성향이 있으면은 부인도 목 조르고 애가 나중에 커서 약간 말하면 자기 애도 목 조른다니까. 야, 너 지금 뭐 하노? 그 쓸데없이 그거 뭐 하노? 가서 일하고 해라. 그 아빠가 볼 때는 길이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된다니까. 그럼 자기 부인도 목 조르고 애도 목 조르는 거야. 그럼 자기 가정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자기가 다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애를 수용하십시오. 애가 어떤 속도로 자라든지 너는 어떤 속도로 자라도 내가 책임져 준다. 그게 되면은 내가 말을 안 해. 그게 되면은 하라니까. 자기가 장인어른이 와서 영어학원 다니고 재무학원 다니라 했을 때 다닐 마음이 난다면은 해도 되는 거예요. 되면 해요. 되면.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내와의 이거는 확실히 되는 게 아닌데 제가 이게 불화만 만들고 있었네요. 그거 얼마나 서럽겠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자기 아내는 지금 그 이메일 읽어보니까 계속 누워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잠은 잘 자요? 약간 잠에 문제가 되거나 사람이 너무 무기력한 거 그거 잘 보십시오. 그 우울증 초기일 수 있습니다. 애가 발달 지연이 좀 세게 있는 집 엄마들의 번아웃이랑 우울증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불면증까지 높아요. 근데 자기는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걸 하잖아. 있을 때는 많이 도와주지만 없는 기간 있잖아. 장모님 살더라도. 그러니까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인간이 되게 자기같이 좋은 사람도 자기같이 좋은 아빠이자 좋은 남편도 내가 욕심 부리면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괴물.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무서워요. 왜냐면 자기 한 거 봐봐. 3개월 동안 밖에 나가 있다가 왔는데 아내가 일주일 감기 걸려서 알아누웠다고 자기 걷다 대고 뭐라고 한 거야. 그렇죠. 근데 자기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상대방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은 내가 어느새 괴물이 된다니까. 자식한테도 똑같아요. 자식은 말도 못해요. 조금 해서. 이게 지금 아빠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얘가? 하면 당하는 거지. 자기 그렇게 되면 안 돼. 네. 어느새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라고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수용해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봐야겠네요.
애를 수용하라는 거는 애를 가만 놔두라는 게 아닙니다. 애 치료센터 다니고 할 거 다 하세요. 애가 받는 자원은 똑같아요. 네. 자기 마음만 다를 뿐이지. 애한테 지원을 안 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네. 수적 게임 은퇴하라고 돈 안 벌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억지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뭐 여기 3개월 더 있을까 이런 생각 했더라고요. 3개월 더 있는 거는 자기가 이 위기 상황으로 생각했으면 하는 건데 자기 그냥 나가십시오. 직장. 그거 내가 자식을 위해서 아빠가 직업을 바꾸고 생활 지역을 바꾸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삶이 바로 서고 거기에 애가 따라오고지 애를 위해서 내가 직업을 하고 이걸 하고 그거 맹모삼천지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나중에 애기 자존감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애를 위해서 집안을 바꾸고 애를 위해서 생활 수건을 바꾸고 직업이 바뀐다든지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애 망쳐요. 야, 아빠는 직업이 이거니까 너는 이거에 맞춰서 해. 그때 애는 살아납니다. 정상적인 인간으로 자랍니다. 된 거 같습니까? 아, 예, 오늘 예. 좀 마음이 좀 생각을 곰곰이 해보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도련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이쯤에서 마무리 짓게요.